그러니까 무당한테 들은 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네. 아, 말로가 안 좋다고 해서 청와대 들어가면. 그러니까 저기 풍수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는 원래 있었습니다. 예. 김건희가 예. 집 팔자는 청와대 들어가면 그럼 네. 말로 안 뽑으면 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청와대가 우리가 관습법이라는 얘기는 어디로 가버려? 저 헌법재판소에서 관습법이 아니 그것은 수도. 예. 그 말씀 수도. 지금 수도라고 했는데 청와대 국회랑 다 같잖아요. 대통령 관대니까 그래서. 예. 예. 그러다 걔네를 좀 들려요. 약하니까요. 이재명 예.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시면 괘씸하신 거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궁궐을 버리고 요새로 도망가야 버리고. 아, 예, 적절한 비용인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생각보다 얼마나 근데 그 청와대로 옮길 이유가 없어. 지 말은 국민하고 소통을 하기 좋겠네. 국방부 그쪽으로 하면 소통이 더 어렵죠. 지금. 말은 용산공원이라 가지고. 아니 네. 수도라는 것이 아니. 대궐이 이제 있는 곳이 수도인지 아. 대궐을 누가 사요? 임금이 산 거 아니오? 그럼 사저로 옮겨본다고 수도 가고 이제 아니, 그 행정수도하고 시격으로 또 다른 게 되는 옛날하고 또 달라요. 예. 그러게 무서워서 피어나고. 저는 세종 이왕에 나온 거 세종시로 그러게 세종시로 다 옮겨 예, 추천합니다. 저는. 그 이제 사람 생각이 다 다른데 예. 그러면 남북 통일을 했을 때는 또 그때 뭐냐? 그래서 나는 세종시로 옮겨야 하는 것은 나는 반대입니다. 아, 예. 남북 통일을 반대하는 그 포기하는 입장은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 예. 예. 남북 통일 생각하고 남한만 생각하면 세종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예. 옛날에 우리 영국 하다가 12일이 아니오. 옛날에는 대포 그거에다가 못 미쳤네. 그런데 지금은 뭐 그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로 봐서는 거기가 더 중심이다 그 말씀이시죠? 잘 드셨어요? 찾았어. 네, 다행입니다. 박수 한번 쳤다. 고생하셨습니다. 손바닥 운동도 되고. 예, 건강이 좋습니다. 이게. 이건 처음으로 되게 예. 수벽치기. 저급하게 하면 안 되는 게 저급하게 차질사요. 차분히 좀 기억이 안 나지. 저급하게 생각하면. 시작합니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공수 예. 안녕하십니까? 저 분수에 안 맞게 좀 잘해보려고 하다 보면 다른 넣다고 다 흔들려 버린다고. 오늘 내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인데 어제 생각해놓고는 또 무겁게 가방 무겁게 아깝다고. 그런데 일곱 평전을 쓰셨던 단군부터 연결되는 민족사를 연결하려고 하는 제일 아주 특별한 사학자가 이 다시 찾는 조선 역사를 쓰신 한용우 선생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율곡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견해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이제 우리 역사는 우리 교과서에 관해서 고대사하고 중세사 연결해갖고 현대사의 개념을 가지고 쓰신 것이 이것이 지금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이거 근대 현대라고 되어 있는 책에서 실발을 어떻게 그저께 저녁에 날새기 하면서 대충 봤어요. 그리고 느껴진 게 저도 내 생각 이 양반이 쓰고 있는 참고문헌들 사람 사이 이 참고문헌들이라고 전부 좀 모아갖고 공부 좀 치렀단 말이에요. 완전히 까막도 그런 까막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선전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 무가 다 갖고 왔다고 오늘 좀 찾아보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연결시켜가면서 쭉 봤는데 이게 오늘 이 말다 저 말다 하다가 양해 좀 해주셔요. 정신 좀 나갔다가 찾아왔다가 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이 기가 막힌 책값이 이 책이 17,000원이란 말이요. 네. 근데 10권에 맞자 17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 할인은 한 10만 원 하는 것이요. 그래서 실은 마음 먹고 여기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또 이제 연락해갖고 다음 주에는 다 몇 책을 꼭 보시라고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목만 보더라도 타이틀만 보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민족 정치 방향에 쫙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적어도 미국이 한국을 쳐들어왔을 때 과정거 다시 말하면 프랭클 루스벨트 지금 삼촌인 세오더 루스벨트부터 닥터 가스라 미락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과정에 관한 걸 제가 다 담았어요. 이 책처럼 그래서 적어도 미국이 태평양을 통해서 세계에 지금 완전히 제국주의적 체제를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한 과정을 이 책처럼 짧지만 한국과 관련해서 분석하는 책이 없어요. 근데 그런다는 여러 그러한 역사의 기초가 말하자면 세계사 그 연표라고 한 것이 두 번째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거 대조해 가면서 읽어봤더니 아주 자료가 많으니까 이제 여보나 저거보나 하다가 난색을 해버렸지만은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눈만 비비고 앉았어. 저 현줄 정도 되는 인물이면 제목만 읽어도 화내가 나와버려. 역사를 보게 돼. 그래서 그 놈이 준 자료만 갖고 유나무개가 준 얘기만 갖고 떠들어가지고 그러면 읽어갖고는 그 길밖에 못 가지 않냐. 그 제목하면 그 관련된 부분을 주변을 싹 한번 훑어보는 안목만 가져버리면 눈이 떼진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난 필코 이 책은 틀림없이 적어도 우리 도반들한테는 보시라고 권장을 해야겠다. 그래서 가만있자 이것이면 17,000원이면 10건이면 17만 원밖에 안 된다. 이것은 어제 샀까 어제 샀까 어쩌다 하다가 어제 피곤하고 춥고 그러길래 못 가서 그냥 해라 물어봤다. 그래서 어제 책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제 날씨가 우시질 수 없고 그런 게 또 어쩌가 아미가 회장님 안 들어가실래요? 지금 갈란가? 저 갈란다 그래. 그리고 나 혼자 가기 깜깜한 게 나 태다 주라. 그래갖고 어제 5시 좀 넘어서 가버렸던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금 소리만 책은 혼자만 봐갖고 상상을 다 잊어버리면 만지잖아요. 얘기를 해야 해. 속인 얘기를 답답한 얘기를. 그렇게 내가 실수하더라도 없으더라도 좀 박사한테 섞어지 않니? 그러면 우리가 느껴지는 말이지. 그래서 결국은 공부하는 사람들 도반들은 옛날 육단 최남 선생 같은 분들이 바로 자기 도반들을 만들었지 않아요. 그리고 육당하고 제일 친한 양반이 누구냐면 조선사 연구수신 유당 정의권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 팀들이 쫙 연결돼갖고 민족사가 줄기를 이뤘던 것이거든. 또 이제 제가 지금 지지다 보니까 그가 뭐냐면 유당 선생님이 쓰셨던 그 어머니에 관한 그리움 자모사라고 하는 것이 책이 있습니다. 그냥 어머니에 관한 그리움을 40수 시조로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따 보니까 이제 어머니 생각나 보다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이제 내가 문법 강의 수업시간 쪽지갈 필요가 있냐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요 책 딱 일정 지어갖고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처음 생각하고 다시 왔다 갔다 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그래도 요 책을 읽어보고 어디인지 모르고 아무 찾아봐도 모르니까 또 다시 뒤져갖고 이제 다른 책 갖고 이제 주체하면서 동책했더니 또 새로운 맛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공부는 옛맛으로도 하고 새맛으로도 하고 그런 관련된 문제도 보고 해나가다 보면 그 자체가 공부는 절대로 한 가지만 갖고 빠지 이 관계가 공부 안 된단 말이에요. 전부 연결시켜서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우주가 하나가 연결되어 있대.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디 갔는지 모르고 찾다 나중에 봤더니 이제 복지 밑바닥에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잊어버렸다가
여기서 요것대로 찾고 못 찾아서 애가 타고 공부했던 여기서 요것대로 공부 못 찍고 이런 합쳐놓게 시험보다 이게 여기다가 아까 말한 이 한용호 선생 요 연결진 작업을 얘기하다 보니까 요걸 통해서 무엇이냐 한용호 선생을 통해서 바로 말하자면 율곡하고 민족사업만 연결된 줄 알았더니 한용호 선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어디로 연결되냐 다시 말하면 다산을 통해서 세계사상하고 일국사상하고 다시 맹자사상하고 장구사상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새로운 차원을 같이 한다는 것이 아이고 깝깝이 죽겠다 하다가 다시 보니까 여러 번 보고 다시 찾아보니까 여기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답답한 것이 실패한 것이 그 한 곱이 넘으면 그것이 복이구나 행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했던 제 재밌는 일이 그렇게 시행착오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자, 한꺼번에 주시봐. 예. 실은 말하자면 이 조선 영국전 이것이 지금 두 번으로 된 거, 상하으로 된 것을 묶어갖고 그 충장선임에서 추천해줘서 그놈을 갖다가 예약사에서 찍어놓은 것이 이제 여기서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기는 이거는 이제 바람사 친양제 때 여기서 조선 영국전 허구를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른 보기 여기서 훨씬 더 찬란하게 보이지. 그런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꾀지력이 옛날 전남대에서 강의했던 조선 경국전 한글로 번역된 거 쪼가는 게 그것보다 내용이 이것이 훨씬 더 부추세요. 그것이 훨씬 더 책임있어. 그런데 사람들 이거 보면 아따 화담사에서 요거까지보다 나눠줬대. 그럼 다시 말하면 자국 효과는 우리 보기는 껍데기가 있는 책이 훨씬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봐주면 사람 눈을 끄집어 들어가고 관심을 갖게 해갖고 가져보면 여기 속에 무엇이 나오냐 조선 경국전만 아니라 경국전 전후관계 배경에 관한 문제를 다 설명해 놓은 것들이 참고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도 뭐 옛날 말이 경경 번역본 하고 요거도 뭐 연결시켜서 같이 공부하면 공부가 좋구나. 그래서 바로 이번 수업으로는 돈 아까웠게 그 원본 번역본 조그만 거 그것만 좀 해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 박사장 아들이 그냥 얘 해갖고는 여기까지 다 해서 보내봤어요. 그렇게 수업으로는 지금 깎아보면 우리 돈이 얼마 되겠네 하다가 에라 버렸다 그랬는지 그것만 하면 안 가져가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것이 쉽게 굉장한 줄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그래서 말이지 시너지 효과가 생기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조상님부터 시작해서 동현과 백사님 말보다도록 한 그 은혜가 내한테 아니라 우리한테 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는 달리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다 붙여갖고 여기 싸움만 하는 거예요. 합치만 하면 다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몸에 어쩌다 본게 이 분위기가 된 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가 집안에서도 여기 강원 좀 보강해서 공부식부터 던져자는데 관심들 갖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지금 아까 요 책 저 밑에 나와서 찾으려고 죽을 고생을 하다 못 찾고 하다가 이제 보니까 그래도 좀 천천히 해라 그랬잖아요. 천천히 찾아보니까 여기 밑에가 딱 나온 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놈 친 놈에다가 요 새롭게 봤던 놈하고 합쳐놓고 보면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어제 그렇게 새롭게 추측하면서 여기다가 문단 분리해 나가면서 설득기를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처음에는 성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하느님이 사람을 만들어 볼 때는 시인을 주셔갖고 그러면 이겨내면 그 다음에 이 일을 주신다는 뜻이 성서에 나온 것이 느껴진다 봐. 그래서 이제 뭔 생각이냐 곧 안 데려갈 시간 같구나 조금 이 지켜보고 시간 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단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오늘 또 할 대로 진행해 보자 합니다. 무슨 시간에 오늘 벌써 많이 가버렸는데 훈련한 것은 뭐냐 그러면 입맛다시 준비를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말하자면 정몽요결에 관한 근본적인 앞의 부분들은 지식에 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실천에 관한 부분을 종합해 놓은 것이 바로
134페이지부터 나오는 그 가장입니다. 이 경몽요결은 바로 육선생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생활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은 배움이라는 것은 고사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고사한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전부 관련된 것들 싹 모아갖고 최후의 마지막 모아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그 과장이고 처세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것은 총체적인 실천적 과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자면 134페이지 지난번에 했는데 한번 보십시다. 134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그 과장의 제1절 그거는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적어도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꼬맹이부터 시작해서 노인네까지 각자한테 각 분야별로 소임을 맡긴다고 한 것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그 과정의 앞에 나오는 134페이지 제2절을 분석해 놓은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저 5줄 써졌을 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다가 읽어보니까 이것이 뭐냐면 가정경제학, 가정경영학, 가정구성학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전부 핵심 부분들을 세상에 300년 전, 400년 전에 이 양반이 다 정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자면 이것은 총체적으로 볼 때는 가정 법도에 관한 문제를 전체를 10개의 단계로 구분해 놓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134페이지 있는 그 본문에 관해서 그 편상 1절이라고 했습니다만 1절에 관한 내용을 분류해 놓고 보면은 10가지의 요소로 분류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은 말하자면 가정학, 가정경제학, 가정학과 이 가정 문제에 관한 모든 문제는 적어도 꼬맹이들 때부터 가정을 생각하는 한 다 마음의 준비를 해라고 한 것을 설명하신 내용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와서 이제 한 장 내기고 나면 가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끝을 이루고 있는 원리는 136페이지 보자면 끝을 이루고 있는 원리는 가정의 주인공이 되어져 있는 가장과 가장의 짝꿍이 들어가고 가정을 누리는 자기 배우자와 두 사람 문제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되어져 있는 가장의 책임을 자세를 뭐라고 하냐면 가장의 개인적인 자세로 봐서 이것을 관례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관이란 말은 뭐냐면 성년이라는 뜻이고 주체의식이고 특히 근데 관리의 전제는 여자들한테 관심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자는 비녀 꺾고 그러니까 관 뜻은 당시만 하더라도 부부가 되었을 때 남편이 주도자가 된다고 대표가 된다고는 전제로 해서 부부 공동체에 있어서는 남편이 대표자라고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졌던 구체제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요소 하나는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정의 주체가 되어진 가장에 관한 문제를 설명한 것이고 네, 어떻게 보실까? 너무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배필이 되어지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즉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이 두 개의 제도 원리에 관한 것을 일단 간결하게 출발점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136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6페이지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대로 가정법도 4가지 관, 혼, 상제. 그래서 상제는 큰 마지막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 정리되어지는 큰 절차라고 봐서 상제, 초상에 관한 문제, 돌아가신 분을 마음속에 모시는 제사에 관한 문제, 상제를 가정법도 4개 중에 2개로 가장 전통적이고 형식적이고 더 이렇게 까다로운 것이라고 본다면 실질적인 입장에 중요한 가정법도 중심을 남편과 아내를 중심으로 한 가장과 실제 하지만 가장이라고 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정의 문패달 사람 이름이에요. 가정은 상징적인 대표권에 관한 문패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면 혼에서 나오는 배필 배우자는 뭐냐면 실질적인 걸 누가 다 합니까? 안 씻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얼른 생각이 난 게 옛날 공부 막 가르치려고 할 때 백분이 들으신 말씀이 집안에는 어른이 주인이 있어야 한다마는 주인이 주인 노릇 하려면 주인을 보필해 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집안이 어려울 때마다 꼭
나라가 어려울 때 제일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왕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재산이란 말이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덕이 있는 화합을 일으키는 재상이 필요하듯이 가정이 어려울 때는 가정을 화합시키는 죽는 사람 누구요? 가모다 말이에요. 가모가 필요한 것이다. 그 말씀 그거는 요거 두 개를 갖고 주때는 문패단 형식적인 남편이고 실질적인 다 맨들 사람은 몸이 파산지도록 고생을 하면서 생생은 인정 않지만 사실을 말하는 그 가정의 집안의 가운을 결정하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다, 모친이다, 안치구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관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혼 속에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뭐냐 앞에 관 내세웠으니까 혼은 누구 것이죠? 이 안치구다 생각을 듭니다. 이제 이 말씀 해놓고 한 가지 생각합니다. 저희 집만 하더라도 6.25 때 오직 난리를 겪고 했지만 아버지 나 북대가 가셔보고 나 재산 몰수 되고 그러면 다 끝나버려. 그럴 것 같아도 아버지 안 계신데 우리 집안이 어떻게 누가 유지해?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유지하셨어요. 그 속에서 결국은 우리 식구가 살아났어.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자면 지금도 누가 집안에 이겨갔냐 그래갖고 누가 호투가 되냐 누구 재산상도 뽑았냐 그거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자면 우리 집안이 우리 식구만이 아니야. 우리 집안이 예를 들면 아다시 자리 양지 정치들이 안 깨진 이유는 어디가 있어? 아니 식구들이 다 지켜갖고 공산당이 와서 겪어가면서 난리 치고 또 다 벌써 되는 또 찾아갖고 또 밥에 먹이고 보고 살아서 실은 말하자면 6.25 후에 우리 사형제가 아무 먹고 산 것은 그 짠은 우리 어머니 혼자 월별살 갖고 밥에 갖고 먹여 다니면서 자식들 살려놨던 것을 생각한다 말이야. 그 뜻이 바로 어디가 있냐 그러면 어머니가 안치구가 다 집안을 지켰던 사실을 모르고 온만 남자 중심으로 하고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선조 유학이 갖고 있는 어쩌다 그 말이에요. 이 뜻이 여기서 보이지 않게 딱 일곱 선생님께서 설명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136페이지 이 관혼은 집안을 대표하는 가장에 관한 상징적인 출발점이라고 하면 혼은 가장을 보필해 갖고 실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기능적 공동체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에 관한 문제를 갖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꼭 읽어보셔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40페이지에서는 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을 결속시키는 물론 이제 자식을 낳고 한 데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되지만 그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구체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팽창해갖고 퍼져나가는 활성화되어 나가는 그 역할이 바로 무엇에서 이루어지냐 그러면 끝은 실질적인 형제 자매다. 근데 자매는 시가보는 자 넘치가 되면 돼. 그러면 형제는 거기다 넘치군자 받아들이면 서방각지가 들어오면 이제 동서가 겪었지. 그래서 형제라는 중심으로는 가정 공동체를 어떻게 우애를 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40페이지에 나오는 아주 6째 줄밖에 안 되지만 짧지만 이것이 바로 말하면 짧지만은 집안 식구를 묶어 나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결속시키는 내용이 바로 형제는 지금 몸뚱아리는 떨어져 있지만 실질 끝은 하나다. 다시 말하면 가정 화합과 우애의 근본 정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40페이지입니다. 특히 그 신식 가정에다 구식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딸 안현주 선생 같은 분들은 이 뜻이 특히 다시 읽어봐 140페이지를 보면 바로 가정을 결속시키는 데 있어서는 몸뚱아리는 깨졌지만 그 끝은 하나라 하는 것은 그 정신적 근원을 연결시키는 작업에 관한 지혜의 셈이 바로 여기 140페이지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요새 이 내용을 풀어갖고 설명하면 이건 가정이 안 깨진대. 한 번도 안 들어보면 형제간이 무엇인가 달라지면 내국 천재지. 우리 각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 글을 읽어본 집안은 안 깨지고 이 글을 안 읽어본 집안끼리는 형제가 끼도 지목차지하려고 하면 전부 좀 불안하게 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140페이지 형제라고 하는 부분은 짧지만은 가정이 안 깨지는 형제가 안 깨지는 우애의 근원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을 수 없는 지혜로운 아주 보배로운 글이에요. 어째 율곡선생 같은
그 성자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짧게 일곱 줄밖에 안 되는 그걸 가지고 형제가 깨질 수 없는 한 끄떡이라 나타나긴 달라지지만 끄떡은 하나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 혼자 섰어도 나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우리 부모,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정신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짧지만 이것이 바로 민족주의, 민족 공동체에 관한 사상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대목이 짧지만은 140페이지 형제 그 대목에다 동그라미 3개나 4개 중 5개 좀 써갖고 꼭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읽어보고 나면 우리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신 이 교수님한테는 새로운 인스피레이션 아니 영감이 떠오를 것이죠. 이 글을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목을 설명하려고 처음에는 이제 다 설명했을 게 그 긁렁긁렁 넘어가 보려다가 134페이지 그 과정을 읽다가 보니까 아니야 이거 새로운 맛이야 이거 새로운 일곱 교육이라고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대목에 지인지 끝나버릴 것인데 잔스럽게는 하게 됐던 것도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142페이지 나오는 이제 4절에서 보자면 형제와 부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원만하게 개선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달라질 때 특히 핵심 문제가 뭐냐면 142페이지 보면 내여간에 좋은 금실이 좋으면 새끼들이 있는 데도 속 없는 짓을 한다 그 말이야. 이 새끼들이 있는 데도 속 없는 짓을 할 때 애미와 아버지가 지 혼자 남녀 부부간만 있을 때는 좋은데 새끼들 키우고 살 때는 근본적으로 절도를 지켜나가야 하는 법이로 어디까지 올 것이냐 문제에 관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가장 철저한 유학자하고 수행자인 율곡 선생이 둘이만 있을 때는 조금 실수를 해도 좋지만 새끼들 키우고 살고 더구나 손자 키우고 손자 키우고 살 때 있어서는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그리고 지혜롭게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인데 이 대목이 아주 제일 현재 지금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 여기서 전원일기에서 꼭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우리가 하얀 너 할머니가 할머니가 아들 며느리 불러다가 놓고 손자 손녀들이 그 젊어서까지 있으니까 근데 뭘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얘기하면서 꼭 가르치고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은 엊그제 문제가 된 것은 이제 손자놈이 말하자면 이제 그 이제 꼬맹이가 되다가 이제 중학교 된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래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이 가끔 혼자 부모가 들어 공부한다 핑계대고 문장 가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 듣고 싶은 게 전화통 돌려갖고 공중전화를 통해서 우리 장거리전화를 통해서 신청해갖고 이제 뭐 수학을 듣는 거 그래 보니까 이제 지금 씨가 뭐 그 통화료가 뭐라 그래 그 신청해갖고 나온 거 그 통화료가 엄청나게 나왔게 왜 그러냐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원인이 뭐 봤더니 지 아들내미가 노래 신청해갖고 듣고 있는 거 이제 보고 있다가 이제 지금 제가 쓰다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영어 얘기는 사춘기에 좋아서 노래 듣고 있다가 엄마한테 그 폭로되게 이제 창피한데다가 마저 두드러 맞고 나게 이제 엄마하고 대화가 안 돼버리냐. 그래갖고 답답하니까 이제 지금 작은어머니한테 얘기할게 작은아버지가 다 보여줄게 이제 집에 안 들어가고 지 자기 집에서 작은아버지 앞에서 작은아버지 장모님 그 사이에서 지가 자고 와. 그래 글로 인해 집안 여론 대목을 통해서 아까 말하자면 그 부부간의 관계가 자식이 있을 때 연결되질 때 절도에 관한 문제를 이번에 지금 저는 이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대목을 보다 보니까 이 대목이 부부간에 좋았을 때고 새끼들이 있을 때 부부간이 지켜야 할 문제고 한계를 설명하는 방법이로구나. 이 대목이 문득 그렇게 말하자면 저는 이걸 내가 보기 때문에 또 경공경도 보기 때문에 연결시켜가면서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 한국 방송 중에서 전원일기만큼 옛날 것과 현대 것을 조화시키라고 애를 쓰면서도 무리하게 그럼 합류 안 시키고 살살 지럽게 넘어가는 그 방송국이 전원일기만 한 것이 없다. 그 전원일기는 우리 전통에 관한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그걸 살려나가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래서 전원일기를
저 그전에 몰랐는데 이렇게 좋다고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했다니까 집사람도 다 따라서 저는 이거 봐갖고 그게 들어서 우리 집에서는 내가 둘이 살면서 저는 이니까 지금 제일 좋은 제일 이긴 항목이 없다고요. 문제는 이제 그 내용 바로 이거장은 전원일기에서 이 부분들을 지혜롭게 정리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확대 되져가지고 요새 지금 아무개 집이 지금 각식으로 싸매갖고 요새 갈라져갖고 이제 마누라 싸보고 같이 있다가 이제 얼마 있다 머지않아 또 몇 년 후에 10년 후에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대목들이 그러니까 보는데 중요한 문제는 이와 같이 자식을 낳고 살 때 부부간의 좋은 것과 그동안 부부간의 얘기 좀 덜 지키다도 자식들 볼 때에 있어서는 부부간의 예절을 지키고 대우를 하는 자세, 자신만의 감정을 억제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래 저도 새끼들 있는 데서 옛날에 다 요즘에 저는 이게서 이제 꼭 지 마누라한테 반발한다거나 어떤 데 해라 한다거나 그런데 저보다 자식들 키우고 이제 손자 생길 때 있어서는 절대로 자식들 보는 데서 집사람한테 반말 안 해요. 특히 저 형님 죄송합니다 이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사람이 사실 저 건달로 하고 다닐 때 우리 할머니하고 어머니를 할머니도 오래 못 모셨지만 어머니를 6년간 모실 때 어머니 병약 없이 집사람이 내 대신 난 대학 직장에 간다고 집에 안 있지 않아. 그걸 다 혼자 했어요. 그 일을 생각해보면 지금 요새 이제 소금 소리 한 마디 듣면 어쩌다 이제 앞니빨 집사람이 앞니빨이 빠져버린 게 그런 걸 다 데리고 일체가 약점을 안 보이려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민망스럽겠지. 그럴 때 느껴진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폼 잡고 지다 살았던 것들이 허세였구나. 진실한 문제는 다 그동안에 그 숨어서 그 말하면 공자님 맹자님이 말씀하신 은거의 국익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 정성을 표현했던 내용이 구석에 다 있구나. 어떤 은거의 국익이가 너는 맹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다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더군다나 뭔말 이제 세상에 백일병 이제 6년 되니까 백일병의 결정적인 문제는 부기가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기업고 가정부살도 안 쓰고 밥에 갖고 모두 빠져까지 하고 기름쳐고 또 이제 노인네 냄새 난다고 해갖고 별 옷가를 입으라 하고 다니고 요새 객선 못하고 해란 대로 당황하다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껴진 것이 뭐있냐. 내가 눈꽃만큼이라도 내 잘난 치기 한다거나 내가 내실수가 없는 처지로구나.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나오면서 이번 날 다녀올게요. 안 나한테 네 다녀오세요. 아니 나 다녀올라게 너 얼굴 좀 봐게. 아까 말 들었잖아요. 아까 간다고 했잖아요. 아니 또 달라면서 간다고 말이라고 하고 하려고. 그랬더니 왜 성가사람이 비싸지? 얼른 가지 해놓고도 또 와서 살짝 봐줘.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갖는 내가 집사람한테 내 마음을 마지막에 고개를 표현하고 오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말하면 142페이지에 나오는 부부 문제와 가정 문제와 관계를 자기 감정으로 힘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조화를 시키는 참고 견디는 은거의 구기견을 원리가 원칙이 필요하니라 것을 142페이지 다시 말하자면 여기 그가 제4절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이제 자네 같은 젊은 부부들 자녀들과 관계를 이겨가면서도 다들 가는 사춘기에 실수한다거나 것들도 태 없이 막 나무려보고 쥐어받고 얘는 그냥 지금 이 시험 좀 집에 안 나와 지금 쥐어받고 오늘 지금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따뜻불에서 태 없이 덮어주라. 자, 지가 자연히 알게 해야 한 대목들이 그 내용이 된다고. 여기서 말하자면 덮어가면서 서로 간에 자연히 알게 만들어가는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데가 142페이지에 나오는 여기 부부간의 문제와 자녀간의 문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타락하는 문제로 설명이 됐다는 겁니다. 145페이지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제 자식 가르치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이제 새벽에 다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까지 하다 보면 엄청나게 잔소리가 많아 이게.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문제는 뭐냐면 제 145페이지를 말하자면 그걸 5절이라고 한다겠습니다. 5절 문제는 자식에 대해서 생자 나서부터서 가들이 커가지고 용살이 해가지고 지금 어린 때까지 그 과정을 전체로 부모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의 핵심 부분은 여기부터 좀 이거 나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3월 10일에 여기까지 화담사에서 했다고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해야 할 상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145페이지 부분은 제5절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천천히 읽어보고 음미해 나가고자 합니다. 생자의 자초 유지식지로 당도이선이니 이 대목까지를 번호를 써보자면 자식을 낳아서 기르기 시작할 때부터 말이에요. 이때부터서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가들한테 유지식식 알고 듣고 깨달아가기 시작할 때부터서 가르쳐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초 막 초는 꽃 끝이니까 초는 시작이고 아주 시작부터서 머리가 터져갖고 가르치고 배워갖고 할 때가 될 때는 바로 무엇이냐 막 나서부터서 시작해야 할 일 뭐냐면 당도지이선 올바른 일 착한 일 나쁜 짓 그러지 말고 올바른 일을 하는 방향을 가지고서 마땅히 도지이선 선한 쪽으로 올바른 쪽 선을 올바른 쪽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야 한다. 여기 새로 어떤 여기다 좀 번호를 다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끄적끄적해서는 안 됐지만 반드시 그 번호를 붙여갖고 쓰는 습관을 들였더니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145페이지 문장 보자면 자초 아주 어려서 막 시작할 때부터서 지식 말 가르치면 배워갖고 머리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서 당도이 이선 도이선 좋은 방향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가르치면 의식이 들어갈 때부터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야 한다. 근데 뭘 설명을 하고 때 그러니까 당초, 자초 거기부터 1번을 써야겠다 생각해서 번호를 매겨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약, 유, 이, 불교 하면 그 다음에 이어나간다면 어렸을 때부터 안 가르치고 멋대로 놔둬보면 그 다음 못된 짓거리 다 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약, 유, 이, 불교하여 지어, 기장면 즉 이 습비하고 방심하여서 교지심난이다. 어려서부터 예수 말은 그 버릇없이 그대로 키운 것보다 뭐랍니까? 교동이라고 그러죠. 교만한 꼬맹이, 금방진 애기를 내는 것이 교동 버릇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여기 말하는 육 선생님 저 내용.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서 그 오바른 금방진 애들로 키워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동을 막기 위해서 어려서부터서 약 6 어린다고 할지라도 가르쳐야 한다. 막 어렸다고 해서 불교 가르치지 아니하여서 보면 지여 이장 안 가르친 채로 버덩머리 없는 채로 커버리면 그 진짜 교동이 교장이 되고 교동이 교장이 되면 그것이 뭐냐면 해놨던 못된 버덩머리에 의해서
무엇이 되냐 그러면 그 둘째 즉이 습비하고 못된 것이 버릇이 되고 비는 정당한 것이 아니죠. 정이 아니라 못된 번정머리가 몸에 배어 들어가지고 방심 마음을 항상 간결하게 간직하려고 하지 않고 멋대로 풀어나버린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습비방심해진다. 짧지만 이 사자성어 중에서 어렸을 때 교동으로 만들어 놓으면 인생 배려한 것이 뭐냐? 습비방심이라는 건데 못된 것이 몸에 버릇이 들어가고 방심 모든 일에 마음을 탁 풀어나고 긴장을 않고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놀밤자는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이미 어려서 버릇이 풀어져 버리면 가르치기가 어려운 것이다. 교지 심난이다. 가르치려고 할 때 아주 어려워지는 것이다. 가르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니 여기 대목이 어려서 선에 안 갖춰지면 버릇이 나쁜 버릇이 들기 시작해버리면 교육시키기가 어려워진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자면 교지지서 그러면 보면 또 챙겨놓고 가만 못 가고 교지지서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가르치는 방법에 관해서는 옛날 성인들부터서 새끼들 가르치려면 적어도 이런 순서로 해야 한다는 것은 꼭 적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교지지서는 어디가 있냐면 다음 소학이라는 책에 의해서 짜져갖고 이루어졌습니다. 몇 번 챙겨갖고 넣었다가 놨다가 가방 무거운게 뺐다가 해갖고는 수학 조그만 책 갖고 나간 게 기억이 없어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책도 반드시 시시한 줄 알았더니 다시 보니까 어렸을 때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 수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학책도 아까 여기 우리 역사책하고 같이 한 김에 야 보니까 수학책 얼마나 하면 1700개 1800원이 가대. 그것도 한 번씩 봤으면 쓰겠단 말이야. 아니 수학책 봤나? 특히 이제 수학을 가져야 어렸을 때 규칙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 생활 태도에 관한 기준을 옛날부터 정해놨단 말이야. 생각해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 지인이가 수학 좀 봤으면 할 거니까 금방 되고 수학 같은 것은 천장을 띄웠으면 하고 관심 안 가졌는데 이제 다시 펴놓고 보니까 수학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학책에 만들어진 것들이 적어도 유리모고 유학 공부한다고 할게 아주 그런 한문하고 연기하고 어렵기만 해갖고 그냥 쉽게 생활태도 규칙생활 해야 한다. 적어도 이런 걸 해야 한다. 쓸수있는 사건은 그냥 누가 옛날 중국 사람 누가 말씀하신 것에 이어부터 시작했구만 좀 붙여갖고만 얘기하다 보니까 꼭 우리가 쉽게 해야 할 것들을 너무 어렵게 근거 찾아갖고 만들라고 하니까 배꼽이 배보다는 훨씬 더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책을 생각남게 얘기 이 교수 같은 분이 수학책은 수학으로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어린이 교육이라고 하면 돼. 수학으로 가라고 어린이 교육.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소시적에 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를 옛날 중국 사람이 가르쳤기 때문에 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간단히 표준화해갖고 앞으로 우리가 이 화남사 같은 데서 어린이 교육, 청소년 교육에 청소년 교육 전에 소년 교육, 어린이 교육부터 가야 할 것들을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다시 거기 써져 있는 대로 체계를 잡아놨더니 물론 옛날식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대로 이 기준을 정해야겠구나 한 번쯤은 애기들한테 옛날에 이렇게 했지야 근데 지금 여기다 요거 해야 하니 요거 빼버려야 해 해갖고 넣는 필요가 있지 않냐 싶은데 그 내용을 보자면 아까 말하자면 저는 이 속에 보자면 처음으로 그것이 나와요. 야
초등학교 나왔고 이제 중학교 들어간 놈이 댕기다 보니까 야 지금 반에 있는 여학생도 보이고 이쁘게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거울도 보고 이들도 짜기 시작하고 하면서 사고방식이 한순간에 다시만 꼬맹이로 붙어서 사춘기로 바꿔지면 사고 범위가 사고 디멘전이 차원이 바꿔지잖아요. 차원이 바꿔진 데 대비하는 문제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에 관해서 사고 차원이 바꿔진 데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를 옛날 무조건 윤리적인 규범으로 뜯어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난 전원일기 속에서는 지금 엄마는 그냥 화가한테 뚝 펴고 공부하고 거치거리고 그 귀뚜기다 내고 뭐 라디오나 듣고 자면서 테레비만 보고 있는데 그 대목을 지금 증조 할머니는 아이 그러지 마야 또 공부도 해라 그러고 좀 쉬어라고 해라 아니 너무 많이 쉬면 못 쓸게 시험 공부도 해라 이 그걸 따뜻거리고 그래갖고 나무리기만 말고 공부했을 때는 잘했다고 먹을 것도 주고 공부하고 텔레비 보면 아무것도 안 주고 그렇게 해가면서 이해해가면서 지도하고 그 마음에 동참해주는 차원은 증조 할머니가 해주더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 전원일기는 옛날 수학 교과서보다는 훨씬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심리적인 치료까지 정서적 치료까지를 담당하고 있구나 할 수가 있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만났던 게 그 개간 수학책도 갖고 온다고 했는데 그럼부터 챙긴다고 했는데 그냥 가방 무겁게 몇 가지 넣으니까 그냥 그냥 빼놓고 와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세 번째로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서 가르쳐야 한다 그 말을 설명해요. 근데 그 다음에 내용에 이 제목에서 지금 어떻게 구식으로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여세식으로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추출 보겠다. 수학이라 해놓고 대적 1가지 내에 예법 흥행하고 예법 흥행이란 예와 법이 예법이란 말이야. 예와 법이 흥행하고 절도가 있는 집안에서 말이에요. 예법이 흥행하고 그러다 보면 집안에는 옛날 학자 집안 공부 집안은 뭐냐면 간, 편, 필, 묵지 외에 집안에서는 간과 편과 필과 묵이라고 하다. 간은 지금 말하면 편지지라고 해요. 편지지고 편은 그 어떤 주제로 만들어진 책이란 말이에요. 책이고 그 다음에 그놈을 글씨를 베껴 써갖고 있는 필과 묵 그놈 베껴 쓰고 쓰는 이 붓과 먹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거기다 이제 노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여기 간이라는 소개가 편지만이 아니라 노트, 그 메모지 그런 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책과 필기 도구와 그 종이들이 있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 편, 필, 묵지 외에 무, 타, 잡기 해야 할 짓거리를 놔두면 그거 헛짓거리 있습니까? 장기 들고 놀고 허가 있습니까? 그 못하게 나머지 것들은 무, 타, 잡기 짤데기 없는 재주 부리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요즘 말하면 트로트 노래하는 거 춤추고 궁뎅이 흔드는 거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기회를 안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헛생각하면 잡생각하면 공부 안 된다고 그래서 옛날에 이거 막아버렸는데 지금은 어쩌냐 최소한도 정서를 따르게 하면서도 그것에 의해서 공부가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도 정서 생활과 병행하게 해서 이 심성의 유연성을 길러내는 방향으로 전원일기에서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율곡 선생이 이론에서는 이거 키울 거 아니에요. 키우지 말자고 했어요. 그래서 무타 잡기 쓸데기 없는 잡기 장난기 쓸데없는 장난에 관한 도구에 관한 오락에 관한 것들은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자제들이 외치 반학지 환야 그래서 외치 밖으로 돌아다니고 반학 공부에 방해되는 짓거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공부하고 헛생각한 거 반학에 관한 걱정을 없애버리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뭘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 내용으로 봐서는 7개까지 뭐냐면 헛생각 할까 싶으니까
딴 생각하지 않도록 오로지 공부와 생각으로만, 다시 말하면 정서적인 발전 내지 변환, 팽창에 관한 것들을 지가 알아서 할 것이 사춘기 뭐가 없어. 그런 내용으로 설명드려 본다. 여기다가 보면 최근에 전원기를 보면서 그 나이 잡수시는 할머니, 증조 할머니는 그 정여사가 그 할머니는 어떻게 보면 유곡 선생보다도 더 깊은 차원의 문제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곡 선생 대성하셔갖고도 그냥 많이 49세인가 돌아가시지? 예. 미국에서 48세, 49세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조선 역사에서 위대한 성자가 돼요. 근데 그 양반은 그때 율곡 선생 개인적으로는 당신 정서를 소화했지만 교육 체제로서는 절대 너무 놔두면 안 된다. 그래갖고 딱강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로지 도덕적으로만 해결을 드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 생각에 여기다 내용은 앞으로 우리는 이 성공역에다가는 율곡학에다가는 현대사회에서 나오는 정서적인 요소를 가미시킨 방향으로 교육을 해야만이 오늘날 교육에 있어서 율곡 교육이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옛날 지금 그냥 50도 댕전에 한국 안성했다고 돌아가셨던 그냥 그 내용을 그대로 놔두면 오늘날같이 다양한 정서와 자극적인 것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율곡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다차원적 사고방식을, 다차원적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을 율곡한테 안 줘버리면 율곡하고 우리 전통 현대문화하고는 충돌될 뿐단 말이에요. 이 대목을 율곡에다가 율곡 그 교육 방법에다가 그 도덕교육에다가 정서교육을 좀 가미시킨 방향으로 넣으면 어쩌겠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것은 율곡교육을 현대화시킨 방향에 있어서 율곡교육에다가 정서교육을 어떻게 가미시킬 것이냐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145페이지를 읽으면서 율곡같이 훌륭하신 분은 당시 입장의 가치관에 있어서 뛰어난 분입니다. 현대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다차원적인 정서적인 또 문화적인 요소를, 특히 여기서 말하면 인문과학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율곡 갖고는 필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여기다가 간편, 필, 묵지 외에 기타 적기가 아니라 현대적인 다양한 정서생활에 관한 요소를 율곡사상에다 가묘자 이론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 생각은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 만나지 않지만 율곡학회에다가 이 대목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율곡학회는 율곡시대가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는 다양한 현대적인 문화적인 인문과학 시대가 되어 있고 인문, 자연, 사회과학 내지 예술이라고 하는 문화까지 들어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를 넣어서 율곡의 요소에다가 유연성을 가미한 방향을 연구해서 율곡사상을 같이 있게 살리는 일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되지 않냐. 현재 내가 이 얘기한 대로 그걸 갖고 현재 있는 우리 유학 유임에서 내 생각을 받아들이냐? 절대로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생각 갖고는 율곡을 현대 사회에 못 살린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인데 이 얘기만 나오면 율곡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래! 라고 해버릴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 율곡적 요소에다가 새로운 요소를 가미시키면 율곡의 가치관은 인간관은 더 빛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봐야 하는데 이제 옛날 그 좋은 것들 다시 옛날 때 들어가서 배우라고 하고 아니 공부가 부족한 견설이야 그렇게 하고 그래갖고 현대도 그 과거 율곡을 지금 다시 살리자고 방향으로만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율곡 죽여본단 말이에요. 근데 뭘 말하고자 합니다. 다시 그래서 뭐냐면 여기다가는 꼭 무엇인가 넣어야 할 것인데 시작되면서 세리 할까 싶으니까 외치 할까 싶고 반할까 싶으니까 이것들 다 잘라버리자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율곡 선생님보다는 또 큰 차원 다른 요소 새로운 디멘전 다른 차원이 우리한테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다 율곡 선생의 뜻에다가 가미할 방법 무엇인가를 겸허하게 율곡 선생님 이제 현대에서는 이런 점이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마음대로 우리가 가졌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그 외에 들어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씨앗띠가 없는 거 잘라버린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지자 그 내용이
여기다가 정서적인 요소를 가미시켜야만이 그 다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형제이다, 형제간의 자식들, 다시 말하면 조카, 더 나가서는 종손자, 그런 것들 이제 이종, 외종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형제이자는 이 유아자야 내 자식하고 똑같은 것이니 이 애기가 이 교지 가들 가르치는 것과 가들 사랑하는 것은 당춘일 내 자식하고 내 조카들하고 내 생질들하고 내 외손자하고 똑같이 한단 말이야. 올라는 그 대목이 지금 설명이 안 돼 있어. 외손자하고 친손자하고 똑같이 한다. 내가 내 외손자하고 친손자하고 어떻게 똑같이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차마 말 못할 것이 내 큰딸내미가 지금 그 똑똑한 잘났던 놈이 큰사위가 죽고 무효하고 어디기다가 어쩌다가 갖고 실패해갖고 부도 나갖고 그걸로 인해서 자극이 돼갖고 가가 먼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큰딸내미는 지금 아들 둘 데리고 지금 죽고 고생하면서 그 한때는 똑똑했던 놈이 말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애기를 키워야 해. 그런데 지가 할 것도 가진 것도 없이 뒷바라져서 뭐 허당 답답 죽겠는데 그런데 지가 역시 노력해갖고 지 앞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실은 큰딸내미가 뒷바라졌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지금 말하자면 101평 유지해 나간단 말이오. 그렇게 말하자면 그놈 도움을 지금 보이지 않게 받고 있는데 그래도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새끼 둘 키우려고 고생을 보면 내 살이라도 찢어주고 싶은데 누가 그 얘기를 젊은 과부 새끼 둘 키우고 있는 과부 어쩌겠지. 그런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야 새끼 받아들이면 좋은 놈 있으면 누구 편지해라 얘기 수 없잖아요. 왜냐면 그놈이 그 집사는 지금 집사는 그 새끼들은 지금 총선이야. 이런 상황을 겪어가면서 나로서 무슨 당장에 율곡 선생같이 그 개명의지를 아는 사람이라서 옛날 그 따를 것이냐 현대 그 어떻게 할 것이냐 난 법적으로 봐서는 양성평등이고 어쩌고저쩌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내 새끼한테 줄 것과 외손자한테 줄 것을 평등으로 나는 줄 것, 짝 찢어 나는 줄 것이냐 줄 것도 별로 없지만은 그 서석동 사는 집을 그 짜는 새끼 큰딸내미 새끼들한테 줘볼 것이냐. 근데 유일하게 그래도 아들님이 통이한테 명의로 해놨어 이제. 그럼 뺏어가 통화 너는 인마 네 괜찮을게 새끼 조카들한테 줘보란다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은 내가 혼자 해도 되는 것이냐. 그럴 때 이제 또 딴 새끼들은 이제 그럼 내 목숨 없잖아요. 그럼 지기들 마음속에 근본속으로는 서로 집 팔아갖고 사람이 똑같이 나눠주죠.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내가 당장에 당하고 있는 현재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경공력이라고 뭐라고 문자 뭐라고 써졌냐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곧 여러분들한테는 다 닥칠 문제예요. 그럼 그 다음에 가들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 나가다 보니까 율곡이 말씀하신 대로 네 새끼나 사촌이나 외손자나 친손자나 똑같다. 근데 뭐 말로는 쉽게 받아들인대. 더군다나 지 애비 있는 새끼들 외손자들 내가 갚아야 할 것인데 이거 정말로 참 내가 가지고 있는 조업도 재산도 없는데 어쩔 것이냐. 적어도 여기다 큰 도서관이나 책장이나 하나 만들어 놓고 야 이 새끼들 줄 것은 니들 줄 것은 여기 공부하라고 하면 내가 니들 언제 여기서 공부해야 그 얘기는 할 수 있어. 근데 서석동에다 니들 공부해라고 하면 니 사람에도 다 모아갖고 새끼들 외손자 친손자 다 모아갖고 같이 공부해라 말하기는 쉽지만 같이 모아있을 때 나 어렵지 지기 할머니 정말 우리 집사람 활동 못하고 있는지 거기다가 야 니들 다 모아라 할 때 누가 조정해. 그 이런 점에서 보자면 실제 앞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전통과 현실과 앞으로 전망을 연결시켜 나가는 일을 혼자 할 일이 아니라 의견 들어가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을 수 있는 상황을 기회를 딱 내 기준을 만들 것이 아니라 언제는 우리 기준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저 내 생각에는 그런 기준이 어떤 경우에 융통성 있게 활용될 수 있는 하나 큰 흐름을 하남사에서 만들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그냥 내가 가끔 만나면 덕규한테 한 얘기예요.
네 새끼 내 새끼 구별 많고 다 모아갖고 뜰에 있는 동지의 새끼들이라면 앞으로 큰 제목이 될 놈들이면 너무 새끼를 다 모아갖고 너희들끼리 모아서 나라에서 큰 사람들 역할을 쓴 사람들 뭐 얼마나 만들어야 그럼 뒷바라 얘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는 뭐예요? 거기다가 지 새끼 지 이름 성지 붙여갖고 번호만 갖고 번호만 쭉 알기로만 일부라고 하다 보니까 민족도 동포도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뭐 어떻게 깨나갈 것이냐. 그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계승 체제를 두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그놈을 바꿔 고쳐갈 수 있는 요소를 또 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 현대가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뜻으로 봐서는 네 새끼만 네 새끼가 아니라 네그 형제 새끼도 또 이종 외종까지도 더 나아서 보자면 네 일가 집안도 다 한 새끼다라고 하려고 지금 말씀을 어쩐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구체적으로 제도화시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뜻에서 보자면 근본적인 몫을 주면 근본적인 몫은 기본적으로 나눠주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적, 사회적, 후생적인 가치적 입장에서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다시 말하면 협동조합 원리가 여기서 가미가 되어지면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로 말하자면 저 145페이지 그 본문 마지막 줄에 나온 대로 당, 균, 일 마땅히 똑같이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마땅히 똑같이 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큰 짓거리 헐놈한테는 좀 능력을 기반해주고 모델놈한테는 밥 먹여 살릴 것만 만들어주고 흠풍토로 만들어내서 사람 기운을 적극적인 제도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가 너무 그 다음에 내용 되어 있는 것이 뭐 정춘신 선생부터 이 얘기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목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쉬십시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148페이지 저 식구들만 아니라 데리고 있는 새끼들 종 새끼까지도 어떻게 다 풀 것이냐 이 내용에서 읽어보면 다 남이 현재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종 새끼들까지도 다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까지 또 다음에 여기로 오고 한 10분 쉬겠습니다.